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야말로 안티가 없다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또 특별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연예인 중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안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류가 이제 또 나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 회색 분자들은 그야말로 회색 분자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난 뭐 이기는 사람 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이제 정확하게 본인의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 거,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그 적도 애매하게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도 자기 편도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점은 뭔가 하면 이제 적은 없는데, 일단 본인이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나 어떤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적이 없는 사람들의 또 다른 부류는 일단 사람 자체가 인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 또 적이 없는 편이지요. 우리가 이제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적이 없는 부류는 이제 이 후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 그러니까 사람을 담는 어떤 나의 그릇, 나의 인품,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적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적이 없으려면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나, 나의 처세술은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이 없으려면 아킬레스건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 누구한테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대체 이 얘기를 하면 이게 확 뒤집어지고, 이 얘기엔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되고, 막 상처에 그야말로 소금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상처가 돼서 힘들어하고 이런 아킬레스건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 이제 직장에서 이제 윗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아랫사람 이제 그 후배들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럴 때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그냥 콕콕 찌르는 그런 나쁜 리더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막 실수해서 이제 대형 사고 작년에 친 직원한테 이제 막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야단을 치면서 왜 한 번으로는 부족하냐? 민폐 끼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정말 진짜 막 심장이 막 쫄깃거리고 정말 막 너무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야 되고 몇 날 며칠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어떤 그런 직원인 거 뻔히 알면서 예전 일을 이제 들쑤셔서 다시 얘기하면서 또 비난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적으로 돌아섭니다. 그 직원은. 그러니까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렇게 공격한 사람과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킬레스를 건드림으로 해서 나는 뭐 쓸데없이 적을 막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라는 선이 있어요. 어느 가족에게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친척한테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근데 기분만 상하면 꼭 그 얘기를 꺼내는 남편. 그거는 정말 이제 아내랑 결국에 이제 갈라 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거는 아내의 아킬레스건이니까 다른 걸로 싸우더라도 다른 거 갖고 막 난리를 치며 싸우더라도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어떤 관계를 위해서 진짜 그 아내를 그야말로 적으로 돌려 세우지 않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제 이게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맞벌이 하는데 여자가 이제 그 아내가 뭐 훨씬 더 돈을 잘 번다든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번다든지 뭐 남편이 능력이 더 떨어진다든지 특히나 이랬을 경우에 남편의 아킬레스건은 그렇게 와이프가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막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싸울 때 당신이 말끝마다 당신이 제대로 돈만 벌어오면 내가 이러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남편을 적으로 돌려 세우겠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마치 닫아버리겠다는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다른 걸 갖고 막 싸우더라도 절대로 남편이 정말 최후의 그 아킬레스건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비겁한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굉장히 정당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뭐, 팀끼리 뭐, 굉장히 그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붙어서 막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의 시간이나 어떤 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상대가 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쪽에 패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적으로 돌아가진 않죠. 근데 비겁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하게 되면 적으로 돌아섭니다. 한마디로 이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뒤통수 맞았다. 나 때문에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이제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신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신의가 깨지거나 실망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신의가 깨지고 실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신의가 깨지고 실망하고 그다음에 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가 깨지는 것도 일단 종류가 있고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뻐하는 이제 후배를 정말 밀어주고 끌어주고 고과도 잘 주고 정말 가르치고 키워줬는데 승진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진 시험에서 이제 어학 고 자격증을 따야지 그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건데 다른 거 인사고과 아무리 잘 주고 평판을 좋게 만들어줘도 일단 그 시험이 안 됐으니까 그 급수를 못 땄으니까 이제 기본 조건이 안 됐으니 승진이 떨어진 거죠.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실망하죠.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시험 공부 고고 하는 걸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걸 떨어지냐? 그럼 이제 그 후배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후배를 적으로 돌려세우거나 그런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밀어줬어요. 그 후배를 똑같이 막 밀어주고 정말 네가 잘 돼야 돼 이렇게 하고 밀어줬는데 그 후배가 진급되자마자 경쟁사로 스카웃돼서 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선배가 네가 없으면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진다. 이거 지금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선배님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진급하기 이전부터 이제 진급을 해야지 그쪽에서 이제 어떤 그런 연봉 협상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진급하고 그쪽으로 바로 옮기기로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걸 나중에 이 선배가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배신감 느끼고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미리 얘기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속이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 유익만 딱 취해가지고 선배 뒤통수를 빡 한번 때리고 이제 간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적으로 돌아섭니다. 그 선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비겁하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면서도 매우 비겁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은 내가 적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남을 비겁하게 뒤통수 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인 나의 그 원칙, 삶의 원칙, 사회생활의 원칙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인 손해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안 됩니다. 모욕감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욕감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아무리 어린 그런 친구한테라도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회사에 경력사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 현직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어느 날 하루 저한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때 제가 그때 부장이었나는 얘기인데 막 예를 들어서 부장이었다고 치면 부장님 뭐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얘기해 라고 하니까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따라서 그 이제 회의실 탁 가고 문을 탁 닫았어요. 그래서 탁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생글생글 하면서 본인이 사고 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후에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자기가 이제 착각해서 잘못 전달해서 굉장히 회사에서 난감한 어떤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그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고 친 거를. 그래갖고 제가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막 그 직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경력직으로 온 건데 이 직원은 이 직원대로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선 그게 매뉴얼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무도 없는 그런 회의실에 직장 상사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은밀하게 그 사고 친 얘기를 한다. 본인이 잘못한 얘기를 한다. 이게 그 회사의 매뉴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막 너무 그때 막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막 그 친구를 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제가 뭐라고 그랬던 건 포커스를 이제 그래 오케이 매뉴얼이었으니까 이 회사도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뭘 잘못해 놓고 나서 다른 직원들이나 팀원들한테 얼마나 이게 크게 이제 피해를 끼치는 건데 그렇게 생글생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본인이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 안 하면서 말로만 그 팩트만 지금 전달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제가 이제 막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게 뭔가 하면 누군가를 야단치거나 뭔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저렇게 그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 일을 해결할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해결책을 만들면서도 어떤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킨 직원, 그 직원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치지 않고 결국 일만 해결하면 마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을 잘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정말 좋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아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 다른 직원 다 있는 데서 확 비난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따로 지적할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따로 남들 안 보는 데서 1대1로 한다. 이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때나 이럴 때도 그 형제들 다 있는 데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1대1로 그 아이에게 해주고 좀 막 안타깝고 정말 야단쳐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1대1로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칭찬할 일은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야단칠 때는 반드시 1대1로 비공개적으로 한다. 그 원칙만 지켜도 직장에서 리더들은 일단 평타는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모욕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지 않는다.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영원히 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 남을 모욕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심리가 뭔가 하면 네가 뭐 자존심이 상해봐야 뭐 어쩔 건데 뭐 이렇게 깔보는 마음 때문에 남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서 막 비꼬거나 비웃거나 뭐 아예 소외시키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주시는데 댓글에 봐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증오심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장이 계속 어떤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그 직원하고 어울리면 팀장한테 자기도 찍힐까봐 그 직원 아예 이렇게 그냥 슬슬 피해갖고 소외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금 시작된 지가 거의 2년, 재작년이니까 2년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많죠. 그렇지만 그들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모욕을 한들 네가 어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계속 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적은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모욕하면 시한폭탄을 스스로에게 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심고 있는구나. 그런 게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무덤 내가 파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식당을 멋지게 잘하시는 그런 백반집 그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그렇게 막 손님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자기를 모욕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함부로 하는 손님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내가 6,000원짜리 밥을 파니까 나를 6,000원 인생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지금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정말 모욕감을 준다는 거는 결국에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거다. 적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쏜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굉장히 명심하고 그걸 조심하면은 인생에서 이제 크게 어떤 그런 낭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눴는데요. 오늘 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길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메모하셨다가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적들이 점점 소멸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